안녕하십니까. 자, 법률인 대리할 차례입니다. 대리에서는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또 문제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대리권의 범위라든가 대리권의 제한이라든가 복대리, 뭐 무권대리 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뭐 두 가지 형태로 나오니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대리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기 전에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대리가 뭐죠? 계약을 하는 사람과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제도. 이게 대리죠. 기능은 사적 자체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죠. 구별이 될 놈이 있죠. 사자. 자, 대리하고 사자는 뭐 갖고 구별이 됩니까? 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인은 대리인이 결정을 하죠. 사자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 없죠. 자, 대리와 사자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대리는요, 부인이 남편한테 두부 아무거나 사오세요라고 시켰어. 자, 그러면 어떤 두부를 살지를 을이 결정하죠. 이게 대리입니다. 반면에 사자는 부인 갑이 남편 을에게 딱 정해줘요. 풀무원 두부, 국산콩, 부침용으로 사오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면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갑이 결정했죠. 자, 이렇게 뭔가를 결정할 때 을이 결정하는 게 대리고요. 갑이 결정을 하고 을한테 표시만 하게 하는 게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가지고 대리와 사자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는 결정 능력, 즉 의사 능력이 필요한 반면에 사자는 결정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자, 대리와 관련해서는 대리권 발생 원인 중에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죠. 자, 수권 행위는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의사 표시면서 본인의 단독 행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류식입니다.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을 주는 형식에 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 등을 주는 행위 자체는 수권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인 관계하고 구별해야 되죠. 수권 행위와 이 원인 관계를 구별해야 되는데 원인 관계는 뭐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 따위를 말하게 됩니다. 이게 원인 관계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구별해 보겠습니다. 단독 행위라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자, 수권행위 원인 관계를 구별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A 토지 매각을 합니다. 땅을 팔아달라. 이게 수권행위예요. 뭐뭘 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행위, 의뢰하는 행위가 수권행위가 됩니다. 자,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을에겐 대리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럼 그 대리권에 기초해서 갑이 부탁한 거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리행위가 되겠죠. 자,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기고 을이 대리권에 기초하여 병과 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세트고요. 반면에 갑이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별도로 수수료를 주겠다. 을에게.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했어요. 갑이 을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오케이를 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수수료 지급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원인 관계죠. 갑이 을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자체는 수권 행위고요. 그걸 통해서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기고요. 별도로 갑과 을 사이에 수수료 지급 계약 따위를 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수권 행위를 통해서 뭐가 생기고요? 대리권이 생기고요. 잊지 마세요. 원인 관계를 통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발생케 하는 수권 행위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위임 계약은 구별하자.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리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고요. 특히 임의대리권의 범위죠.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자, 중요한 거 암기해야 됩니다. 첫째,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합니다. 계약 체결 대리권과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요? 대금 지급 기일 연기 권한이 없냐, 있냐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단순한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은요, 수령 권한까지 있어요. 근데 연기 권한은 없어요. 반면에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은 수령 권한은 당연히 있고 기한 연기 권한까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임의대리권 범위와 관해서 특히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두 개 꼭 구별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둘 다 무슨 권한은 없다? 해제 권한은 없지요. 따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게 118조가 있죠. 118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은 보존행위 일정한 범위 내에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합쳐서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관리행위에 대비되는 게 처분행위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용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제한이 가해져 있다는 거죠. 자, 118조 정확하게 눈으로 숙지하시고 양가를 1번. 제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또는 대리권이 아예 없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이런 경우에는 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지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그랬죠? 보존행위. 그죠? 자, 외웁니다. 보존행위. 아이고야. 보수, 소심, 미폐기 이렇게 외웁니다. 보존행위, 가혹의 수선행위, 본인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행위, 본인 채권을 대신해서 받아오는 행위, 추심,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본인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팔아버리는 행위, 본인의 채무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걸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행위,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가 됩니다.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 보수, 소심, 미폐기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행위 중에서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행위를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 그 예를 기억하자. 관리행위 중에서 이용 계량 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리행위 중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 두 개, 2번, 3번. 이거 안 되죠? 처분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처분행위니까 안 되는 거고요. 관리행위 중에서 이용 계량행위인데 안 되는 거. 본인의 예금을 찾아갖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사채로 빌려주는 행위. 본인의 땅을 형지를 변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용 계량 행위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두 번째 거는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구별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도 아주 중요하죠. 두 개가 있죠, 조문이. 하나가 대리인이 여럿 있어요. 대리인이 여럿 있다는 건 이런 거죠.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매각을 합니다. 근데 갑이 또다시 병에게도 땅을 팔아달라고 매각을 해서 대리인이 2명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을하고 병이 각자가 대리할 수 있는가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는가 119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각자가 원칙이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이게 원칙이라는 거 조문이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법률, 이 법률은 미성년자의 부모 생각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혼인 중 친권, 즉 법정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법률 규정에서 공동대리 제한이 있는 거고요. 수권행위로 제한할 수도 있죠. 갑이 을하고 병을 불러 모아놓고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자, 이렇게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대리 제한이 가능하다. 자, 이때 공동의 뜻이 뭘까? 공동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결정된 걸 표시할 때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죠. 또 뭘 받는 거, 수동에도 공동대리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동대리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했다.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했다. 그럼 무권대리로서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 이게 119조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중요한 게 124조죠. 대리인은 자기계약 형태나 쌍방 대리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기계약은 뭐냐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자기 자신과 매매계약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지위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게 자기계약 형태가 될 것이고요. 쌍방 대리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의뢰했어요. 갑의 대리, 매도인의 대리인 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병은 을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의 대리인 을, 매수인의 대리인 을이죠. 이때 을이 또다시 혼자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합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죠. 이렇게 자기계약 형태로 대리행위를 하거나 쌍방 대리 형태로 대리행위를 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문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이죠.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못한다. 단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채무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형태나 쌍방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채무이행은 쉽게 생각해서 돈 갚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조문 확인하시고요. 자,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는 늘 그렇듯이 예외를 기억하는 거예요. 허용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본인이 허락한 경우 된다 그랬죠. 다툼 없이 돈 갚는 거 된다 그랬죠. 자, 법무사가 매도인 및 매수인의 쌍방 대리인으로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되죠. 그 다음에 차주는 돈 빌린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주입니다. 근데 이 대주가 사채업자입니다. 자, 차주가 돈을 갚을 때 대주한테 다이렉트로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는데요. 이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대주의 대리인, 즉 쌍방 대리인으로 봅니다. 우리 대법원이. 자, 이때 차주가 대주한테 직접 갚질 않고 쌍방 대리인인 사채 알선업자에게 돈을 갚았다.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은 쌍방 대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못한다. 불허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요거를 기억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권 제한. 자,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입찰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 또 한편으로는 병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했습니다. 쌍방대리죠.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무권대리로서 무효. 위반의 효과 무권대리로서 무효.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대리권 남용은요.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을은 대금 수령 권한 있죠.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는데 그 수령한 돈을 갑한테 갖다 주지 않고 횡령을 했습니다. 또는 친구에게 빌려줘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리인 을이 본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런 걸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불러요. 배임적 대리행위 또는 대리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했습니다. 을이 땅을 팔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갑에게 갖다 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거나 제3자 이익을 위한 경우를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불러요. 하지만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합니다. 갑에게 유효해요. 다만 상대방 이 병이 대리인의 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면 비진이 표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자, 107조 1항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걸 유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배임적 대리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갑에게 유효. 단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효. 뭘 적용해서? 비진위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리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있네요. 동그라미 때문에 미리 다 정리해 놓고 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자, 대리권 소멸 사유는 조문 2개 암기하시면 돼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127조가 있습니다. 앞머리 땁니다.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고요.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까지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반면에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입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있었죠? 아까 수권행위 말고 계약, 그거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2가지는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고요. 128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고 됐죠. 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본인의 수권행위죠. 결국 임의대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리권 소멸 사유 127조, 128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건 여기 왜 왔을까요? 이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를 봤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 방식이라고, 제가 이거를 애니메이션 효과를 안 넣나 보네요. 대리행위 방식.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114조. 대리인이 뭘 하라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자, 1항은 대리인이 표시합니다. 2항은 상대방이 표시합니다. 뭘 표시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14조. 대리인이 표시 1항 능동대리죠. 상대방이 표시 수동대리죠. 자, 그래서 114조 1항과 114조 2항은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대리의사표시 또는 현명이라 한다. 여기서 누가 표시하는가?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가? 이걸 현명의 주체라 하고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표시,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표시, 이렇게 됩니다. 여기 현명의 주체. 115조는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의 행위죠. 대리인 자기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이럴 때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또는 대리의사 표시 또는 현명의 대표적인 예가 매매 위임장 제시입니다. 대표적인 현명입니다. 따라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다면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인 물건 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가 됩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팔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매도인은 갑이고 을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반면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을이 되는 거고요. 을은 갑소유 물건을 매매한 거죠. 즉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됩니다. 대리 행위가 아니라면 타인 물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건 대리 행위니까 타인 물건 매매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대리행위 방식의 문제고요. 대리행위 하자. 조문만 기억합니다. 대리행위가 의사의 흥결 등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기준은 누굴 기준으로 삼는다? 대리인을 기준한다. 다만 본인을 기준하는 거 2항 여기서 키워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지시에 쫓아. 자, 조문만 기억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시한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문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10조 2항은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랬죠? 원칙이. 그래서 양가로 1번.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해 착오가 되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은 취소할 수 있으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반사의 질서가 되죠. 다 이렇게 대리인 기준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착오도 대리인 기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도 대리인 기준, 적극가담을 했는지도 대리인 기준. 다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항. 본인의 지시란 말이 나오고 그러면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시고 하나. 또 하나가 3번이죠. 피해자가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더라. 궁박경설 무경험을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우리 판례 궁박만은 본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본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무대 이거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궁본 경무대. 자, 여기까지가 대리행위 하자와 관련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죠. 자, 우리는 지금 대리권과 대리행위와 관련된 걸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 대리인의 능력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을 때 그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갑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그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그 대리행위를 취소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117조의 뜻이죠. 자,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A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권행위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수시로 계약까지 했습니다. 자, 수권행위와 원인관계까지 있는 상태에서 자, 미성년자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자, 미성년자 을이 갑으로부터 A 토지 매각을 의뢰받았고 그 대리권에 기초하여 병과 A 토지를 매매하는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요 대리행위 할 때 을은 부모 동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리행위는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취소를 못합니다. 반면에 을이 대리인이 본인과 위임계약 따위를 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이거 할 때는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갑이 미성년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주권행위. 그리고 수수료 계약까지 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한다. 대리행위는 취소 못한다. 반면에 원인계약은 대리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갚하고 이거 할 때는요. 부모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았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대리행위는 취소 못한다. 원인관계는 취소할 수 있다.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간단히 볼까요? 복대리, 무권대리 나오기 전에 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물론 그 안에 지문이 복대리나 무권대리 지문이 한두 개 들어있기도 합니다.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 1번처럼 물어보면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대리, 무권대리를 다 포함해서. 자, 복대리 나왔네요. 자, 복대리는요. 뒤에서 볼 겁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이름으로 범죄를 행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범죄를 행위합니다.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2번.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니까 118조가 떠올라야 되죠. 그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일정한 범위 내의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자, 대리인과 사자는 구별된다 그랬죠? 자, 심부름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리와 사자는 다른 제도니까 사자의 복대리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지요? 사자와 대리인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4번.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됐습니다. 127조 본사 대사성파 대리권 소멸사유죠. 본사 대사성파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됐으니까 대리권 소멸한다. 자, 5번 대리인이 여럿 있습니다. 119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가 대리. 그 원칙이죠. 따라서 1번 틀린 지문 이렇게 되겠죠.